맞선 과정에서 네. 혹시 뭐 통역이나 이런 마담이 이게 장난치는 경우도 있나요? 뭐 저희는 그런 건 없지만은 제가 이제 주위에 우리 다른 결혼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한국에서 영상 맞선으로 신부를 결정을 하고 여기 왔을 때 여기 와서 그 신부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. 뭐 결혼을 했다든지 뭐 이상하게 하면서 통역이 자기가 아는 신부를 다시 해주려고. 밀어넣으려고. 예,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통역이 소개비를 이제 챙기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신부를 소개하는 마담 측과 이 통역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 그런 분쟁이 일어난 업체를 한번 들었어요. 그 소리를. 그래갖고, 여기 에이전시 분이 그걸 뭐 조율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서로 잘 되도록 문제가 안 되도록 했다. 이런 이야기 들은 적도 있는데 통역이 그래버리면 한국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. 알 수가 없죠.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상 맞선을 보잖아요. 그 영상 맞선을 봐서 여기 와서 그 신부가 진짜 제대로 있는지, 그 다음에 그 영상 맞선을 볼 때 통역을 해서 보잖아요. 그게 과연 올바른 맞선인지 저는 그거부터도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영상 맞선을 보고 결정을 하고 오는 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. 여기 와서 뭐 그 신부가 예를 들어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, 와서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또 결혼해놓고 보니까 제대로 점검이 안 됐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한국에서 영상 맞선을 보았더라도 여기 와서도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한다는 마음으로 그 신부를 점검하면 되는데 업체에서는 빨리 진행해 버리잖아요. 결정된 거니까 와서 결혼식을 바로 올려버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업체와 이 통역들이 장난을 치는 건 통역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이권이에요.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통역은 통역만 해야 되지 통역이 이 결혼을 시키는데 개입을 시키면 안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통역한테 무조건 갑니다. 통역은 통역만 해야 된다. 100% 내가 하는 말을 전해주고 신부 말을 정확하게 신랑한테 전달만 해라. 그거 외에는 본인 생각도 일체 개입시키지 말아라고.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나중에 신랑분이 예를 들어서 통역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라고 질문을 했을 때만 이야기해라. 그 외에는 절대 본인 생각을 개입시키지 마라. 근데 이 베트남 통역들은 통역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개입을 시켜서 통역을 해줘요. 응?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짧게 질문을 하면은 자 신부는요 몇 마디 말을 했는데 통역은 한참 통역을 해요. 그거는 100%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. 이 때문에 신부의 말을 정확하게 통역만 해주는 통역이 가장 잘하는 통역이고 본인의 생각을 전달 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통역이 돈을 벌려고 자기가 아는 신부를 자꾸 밀어넣으려고 그러면 그 신부는 좋은 말만 하겠죠. 저 신부의 좋은 점. 그러면 이 신랑분이 다른 신부한테 마음이 갈 때는 그 신부의 또 안 좋은 점을 막 부각을 시키려고 통역이 노력을 하겠죠.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통역이 소개한다.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은 그 신부는 맞선 장소 자체에 부르지도 않겠죠.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럼 마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마담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? 마담 그거는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마담이 어떤 마담이냐죠. 마담은 단순하게 신부만 소개해주는 마담인지 그 마담이 베트남 에이전시를 보고도 마담이라고 하니까 베트남 에이전시는 마담, 한국 에이전시는 그냥 에이전시 이렇게 부르거든요. 그러면
베트남 마담이 에이전시라 그러면은 100% 개입할 수 있죠. 왜냐면 그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신부,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뭐 친인척 관계나 누가 있는 신부는 당연히 그 사람이 개입하고 더 좋게 하게끔 결혼을 시키려고 하겠죠. 그거는. 그럼 마담이 신부를 어떻게 뽑나요? 어떻게 선별해서? 자, 마담은요, 에이전시 마담이라 그러면은 그 에이전시는 직접 신부를 직접 이렇게 선발하는 경우는 소개예요. 그냥 소개로 받는 거고, 그 다음에 신부를 소개해주는 마담은요, 시골에서부터 올려 보내주던 시골 마담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이 소개로 이렇게 올라오고,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일부 인터넷 광고를 내요. 페이스북 광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부들을 모집을 하는데,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, 자, 신부를 소개해주는 마담도 저는 마담의 말은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. 이 신부가 어떻다 그 필요가 없어요. 마담이 주는 프로필은요, 저는 받지도 않아요. 맞선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신부한테 다시 모든 신부의 프로필을 묻지, 마담이 저한테 프로필을 보내줍니다. 뭐 부모는 뭐 어떻고 뭐 이 신부는 어떻고, 그거는 저는 형식적으로 보지 머릿속에 두지도 안 합니다. 맞선 장소에서 이 신부한테 개별적인 맞선 보면서 묻는 프로필을 그대로 신랑한테 보여줄 뿐이지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담이 뭐 이 신부를 좋게 평가한다, 뭐 소개하는 마담은 맞선 장소에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. 우리는 맞선 장소에서는 무조건 신랑만 와서 신부가 평가를 하는데, 그 신부를 와서 컨트롤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정도 밖에서, 안 그러면 그쪽 바깥 옆에 의자에서 그거만 하라 그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순수 맞선은 신랑과 제 통역과 저 그리고 신부 앉혀놓고 딱 맞선만 하기 때문에 일체 외부 개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일부 인터넷 방송에 이쪽에서 보면 모집 과정에서 마담이 뭐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뭐 무작위로 불러서 사람 채우고 많이 그 보유한 아가씨들 숫자로 이렇게 영업하고 하는 업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우려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나 대로 겁임 없이. 자, 그럴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현지에서 결혼시키는 사람이 그걸 컨트롤 해야 되죠. 한국업체 사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한국업체 사장도 맞선 장소에 참석하고 하겠지만은 현지에서 결혼시키는 현지 지사장, 에이전시 이분들하고 한국 사장님이 신부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줘야 되는 거죠. 신랑분이 절대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신랑분은 그분들이 질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신부가 대답하는 걸 갖고 평가를 하잖아요. 그러면 결혼을 진행하는 분들이 이 신부를 판단을 해줘야 되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왜? 신랑분은 그 부분을 듣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. 신랑분이 이 신부를 과연 보는 건 뭐겠습니까? 외면적이잖아요. 보이는 느낌. 그 다음에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질문을 하고 어떤 그런 면에서 이 신부의 내면은 이렇겠구나는 판단을 하는데, 여기서 문제는 한국 업체 사장님이나 현지 에이전시들이 저 신부가 좋으니까 하십시오라는 권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. 어떤 업체는 심지어 이런 게 있대요. 자, 오늘 여기 있는 신부가 다 하니까 이 중에서 무조건 결정해야 됩니다. 안 하면 결혼 못 합니다. 저는 그 소리 듣고 놀랐어요.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. 협박하는 거죠, 완전히. 저는 제가 1차 맞선을 보는 데서 없으면요, 제가 다 돌려보내버려요. 심지어 신랑분들이요,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.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제가 먼저 잘라버려요. 자, 내가 봤을 때 이 신랑분한테 맞는 신부가 없는데 어떡해요? 그날 다 돌려보내고 다시 준비해야 돼요. 그게 결혼시키는 사장님들 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정상적인 그렇지 않은 업체도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일부 베트남 에이전시, 그분을 마담이라고 하잖아요. 그분들이 자기의
어떤 친인척 관계든지 자기 친한 사람을 붙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. 한국업체 사장님도 그게 당하는 거죠.